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손실보상에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보상은 상당한 보상이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 보상을 뜻한다.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건물의 일부만 수용되어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수용된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물 보수비를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면 되고 잔여 건물에 대한 가치 하락까지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 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용 재결 당시의 이용 상황, 주위 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수용 대상 토지의 현실 이용 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되어야 한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 보상액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을 고려함이 없이 수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행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액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에 의한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 농지개량 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관한 승낙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농지개량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생활보상은 피수용자가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상을 말한다.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 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하지만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광업권, 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 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의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가 공익사업의 취득, 사용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분묘의 이전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영업 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휴업과 폐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다른 장소로 실제로 이전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토지수용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 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한다. 구토지수용법 제51조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이러한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 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손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에 관하여 최근에는 재산권 보상뿐만 아니라 생활보상의 개념도 등장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이다. 이주대책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부로서 공익사업 시행자의 법적 의무는 아니다. 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세입자의 이주대책까지 포함된다고 본다. 세입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이후에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된 경우에도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원만한 시행을 위한 필요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자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 이주 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질 뿐 그 내용 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 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갖는다.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한 내용이므로 이주대책이 수립되면 이주자들에게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며 사업 시행자의 확인, 결정이 있어야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 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 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자 스스로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 이는 내부적인 기준에 불과하므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여부의 확인,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을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 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다. 간접적 영업손실은 특별한 희생이 될 수 없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에서 수산제조업에 대한 간접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상 지역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던 위탁 판매 사업을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중단하게 되어 입은 위탁 판매 수수료 수입 손실에 대하여 판례는 보상을 인정한 바 있다.
사업 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 청구의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 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 수용의 청구는 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을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잔여지가 이용은 가능하지만 그 이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구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청구에 의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잔여지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해당한다.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현물로 보상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손실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이나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단체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 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토지의 이용에 대한 공용 제한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토지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 보상이 원칙이나 천재지변시의 토지 사용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후급할 수 있고 이때의 지연이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재결 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 절차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이 수용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지연 손해금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았다. 손실보상의 지급에서는 개인별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업지역의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상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인정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신청 범위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증액 재결을 할 수 없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가배토지는 공익사업의 대상지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 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었다. 갑이 수용재결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투려면 우선적으로 이의재결을 거쳐야만 한다.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수용에 따른 권리구제에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갑의 토지는 공익사업의 대상지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 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었다. 갑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이의재결이 된다. 갑의 토지는 공익사업의 대상지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 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었다. 갑이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에 불복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려면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위해 제기하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이다. 하나의 수용재결에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심리,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는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고 여러 보상 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할 수는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의하면 동법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이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